(2월) 미 소비자 물가가 6% 인상을 기록해 전달보다 0.4%포인트 낮아져 다시 진정됐습니다. 지역은행들의 파산에 이어 소비자 물가 진정으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미국 은행 시스템의 신용도를 전격 강등시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가 10,000명을 추가 해고한다고 발표하는 등 대기업들의 감원 태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기 수출국 1위는 미국으로 40%나 과점하고 있으며 한국은 2.4%로 2배 급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2월 CPI 소비자 물가가 연율로 6% 인상을 기록해 전달보다 0.4%포인트 낮아지며 다시 진정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내려 물가 진정세는 되찾았지만 식품과 주거비가 계속 올라 연준 목표보다 3배나 높은 6%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 잡기 투쟁에서 한숨을 다시 돌리게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미국에서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2월에 전년보다 6% 인상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의 CPI 6.4%에서 0.4포인트 낮아지면서 다소 뚜렷한 진정세를 다시 찾은 겁니다. 1월의 CPI는 전달보다 고작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친 바 있어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진정세가 위태로워졌는데 2월에는 진정세를 0.4포인트로 다시 늘렸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1월에 5.6%에서 2월에는 5.5%로 전체보다는 적게 둔화됐습니다. 이에 비해 2월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전달에 비하면 0.4% 올라 전달보다 소폭 더 둔화됐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0.5% 인상돼 전달보다 더 올랐습니다. 2월의 CPI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동안 7.9%나 급락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전달보다 0.6% 떨어져 물가 진정을 이끌었습니다. 또 중고차 가격은 2.8%나 하락했고 의료비는 0.7% 줄었습니다. 반면 식품 가격은 고기류와 계란값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로는 전달보다 0.4% 올랐습니다. 특히 렌트비를 포함하는 주거비는 0.8%나 크게 올라 물가 불안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에서 주거비를 뺀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 상승은 전달보다 0.2% 올라 우려보다는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 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집계하는 CPI 소비자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똑같게 나와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 정책도 예상치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당초 연준이 22일 0.5% 인상으로 속도를 다시 올릴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다가 지역은행들의 파산 사태로 0.25포인트 인상으로 수정했고 2월 CPI 소비자 물가의 진정세로 0.25포인트 인상을 거의 굳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지역은행들의 파산에 이어 소비자 물가 진정으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은행 파산 사태로 연준의 빅스텝, 즉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사라진 데 이어 2월 CPI 소비자 물가가 연율로 6%로 다소 뚜렷하게 진정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투자자들의 예측에서 85%로 대폭 올라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은행들의 파산 사태에 신중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어진 연방준비제도가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다시 뚜렷하게 진정된 것으로 나와 기준금리의 0.25포인트 인상 코스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월의 고용열풍과 소비지출 급반 등 물가 재상승 조짐 때문에 3월 회의에서 다시 빅스텝으로 바꿔 0.5포인트로 올릴 수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사이에 배경과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다시 0.25포인트 인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전격 폐쇄되며 파산 사태에 빠지는 금융 불안이 현실화되자 연준의 빅스텝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단언했습니다. 그 다음 예의주시됐던 2월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14일 발표에서 연율로 6% 인상으로 나왔습니다.
1월에 6.4%에서 0.4포인트나 낮아진 것이어서 연준이 빅스텝보다는 0.25포인트 인상 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CNBC 등 미언론들은 은행 파산과 소비자 물가 진정으로 연준이 3월 2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게 될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들이 매번 이용하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2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75%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에 의해 보고 시 빅스텝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에는 0.5포인트 인상으로 대거 몰렸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으로 0.25포인트 인상으로 급격히 바꾸었습니다. 3월 22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일주일 전에는 30%에 불과했으나 은행 파산 직후에는 65%로 2배 이상 급등했고 CPI 물가진정 발표 후에는 한때 83%, 오후에는 73%로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4.50 내지 4.75%인데 22일 0.25포인트로 올리게 되면 4.75 내지 5%로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중지하기 직전에 이른바 종말 또는 최종 금리 수준은 올 중반 당초 5.25 내지 5.50%로 예고됐으나 그보다 약간 높아진 5.50 내지 5.75%가 될 것으로 수정 전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무디스가 미국의 전체 은행 시스템의 신용도를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시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 은행들은 전날 주가 폭락에서 급반등에 만회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줄줄이 강등될 것으로 보여 금융 불안은 좀처럼 가셔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3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격 강등시키고 적색 경보를 울렸습니다. 연방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공동으로 당초 연방법에 규정된 계좌당 한도 25만 달러를 넘어도 파산한 은행에 있는 예금 전액을 인출 또는 이전하도록 보장해주는 특단의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이를 위해 250억 달러의 특별기금을 신설한 것으로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다른 지역 은행들의 부실이 곧 터질 것이라는 우려로 50% 내지 80%나 주가 폭락을 경험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이 하루 만에 14일에는 급반등하는 등 반전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를 기존의 스테이블, 즉 안정적에서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부정적으로 강등되면 신용도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차입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무디스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의 파산 사태에 연방당국이 예금 전액 보장 등으로 긴급 조치를 취했으나 미국 은행 시스템 전반에는 여전히 우려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는 특히 미국 내 은행들에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들이 상당하고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예금들도 많아 위험이 여전하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위험 있는 각 개별 은행들에 대해 신용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은행 시스템 전반에 이어 각 개별 은행들의 신용도 강등을 결정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무디스가 현재 점검하고 있는 개별 은행들로는 주가 폭락과 반등을 겪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시온스 뱅크콥, 인트러스트 파이낸셜, UMB 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 코메리카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에 파산 사태를 맞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총 자산이 2,090억 달러로 미 전역에서 16위를 기록했고 시그니처 은행은 1,100억 달러로 29위였던 것으로 CNBC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산 규모 1위의 은행은 JP모건 체이스 은행으로 3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2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2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시티그룹으로 1조 8천억 달러이며 4위는 웰스파고 은행으로 1조 7천억 달러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가 지난해 11월 11,000명에 이어 오늘 10,000명을 추가 해고한다고 발표하는 등 대기업들의 감원 태풍이 끝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3월에만 메타 10,000명에 앞서 시티그룹 2,400명, 시리어스 XM 위성라디오는 500명의 감원을 발표했고 2월에는 컴퓨터 제조업체인 대리 6,650명, 1월에는 아마존 18,000명, 구글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 10,000명의 해고를 발표하고 무더기 감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감원 태풍은 계절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고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14일 1만 명을 추가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11월 1만 1000명을 해고한 데 이어 이번에 1만 명을 추가로 내보내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CEO는 우리는 앞으로 상당 기간 겪어야 하는 새로운 경제 현실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구조 개편과 몸집 줄이기, 효율성 높이기를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CEO 주커버거는 특히 올해는 효율성의 한 해로 정했다면서 잘 수행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중요치 않은 프로젝트들을 없애고 중간 관리자들도 최대한 줄여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앞서 3월 초에는 시티그룹이 2,4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고 시리어스 XM 위성 라디오는 475명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는 디즈니가 7,000명이나 내보내는 대량 감원을 발표했고 컴퓨터 제조업체 델이 6,650명의 대량 해고를 공표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2,000명, 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사를 운영하는 뉴스코는 1,250명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명 컨설팅 회사인 KPMG는 700명, GM 자동차는 500명, 이베이도 500명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벽두인 1월에는 거센 감원 태풍이 몰아쳤는데 아마존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1만 명 감원에다가 8,000명을 추가해 1만 8,000명의 대량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1만 2,000명, 마이크로소프트는 1만 명의 감원에 돌입해 대표적인 초대형 기업들은 모두 1만 명 이상의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보다 규모가 적은 대기업들도 세일스포스는 7,900명, IBM은 3,900명, 골드만삭스는 3,200명의 감원에 나서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감원 태풍은 테크 업종이 가장 거세고 규모가 크지만 금융계, 자동차와 항공기 제조업체, 컨설팅 회사까지 여러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역시 미국으로 전체의 40%나 과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16%로 급락했고 9위 한국은 2.4%를 점유하며 2배나 급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무기 수출 주문량에서 훈련기를 포함한 전투기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3위, 탱크와 자주포 등 야포에서는 미국을 추월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역시 최강자는 미국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는 2위지만 급감한 반면에 한국이 9위로 신흥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기 수출과 수입을 추적하고 있는 시프리엣의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1위 미국은 점유율이 40%로 단연 과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5년 단위로 계산되는 통계에서 33%에서 40%로 더 높아진 겁니다. 미국이 무기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9%로 1위이고 일본이 8.6%, 호주가 8.4%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의 점유율이 2.4%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은 1.3%에서 2.4%로 근 2배나 높아지면서 신흥강자로 급부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필리핀이 16%로 1위이고 인도와 태국이 13%씩으로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는 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체 사용 때문인 듯 무기 수출도 주춤해지면서 점유율이 22%에서 16%로 급감했습니다. 3위 프랑스는 7%에서 11%로 늘어났고 4위 중국은 6.3%에서 5.2%로 줄었습니다. 5위 독일도 6.1%에서 4.2%로 줄어든 반면 6위 이탈리아는 2.5%에서 3.8%로 늘어났습니다. 7위 영국은 4.7%에서 3.2%로 줄어든 데 비해 8위 스페인은 2.5%, 2.6%로 비슷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2022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무기 수출을 증가시킨 반면에 독일과 영국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기별 주문량을 보면 한국이 신흥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 인도해줄 전투기 주문에서는 미국이 1371대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 프랑스는 210대, 3위 한국이 136대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탱크와 야포 등에서는 미국마저 제치고 1위로 떠올랐습니다. 탱크 주문과 인도 예정 대수를 보면 한국은 990대로 중국 717대, 미국 634대, 러시아 444대를 모두 제쳤습니다.
자주포와 야포 등 포병기에서도 한국은 1232문으로 미국 401문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시프리 보고서는 집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